안녕하세요. 다큐랑 프리뷰 4회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다큐랑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가 필요해를 만든 김수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 도시와 삶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아주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얘기할 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정말 배울 게 많고 보면 볼수록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영화를 봤었는데요. 뭔가 우리나라만이 아닌 심지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관통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던져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좋네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멋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래갖고 다큐멘터리계 블록버스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뭔 영화야 도대체? 근데 일단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팍팍 되십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요? 예. 먼저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자전거 도시의 조연출을 맡고 있는 호빈, 선호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분이 이제 자동차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전거라고 하는 어떤 물체를 타고 이제 생활을 해보죠. 그렇죠.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 그 마이클 무어 닮았어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제 처음 자전거를 타다 보니 약간 위태위태하면서도 이 자전거 타는 게 이 도시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모습을 앞에서 찍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게 헬멧을 너무 귀엽게 쓰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아장아장하는 네. 어떤 그분의 어떤 모습이 자전거를 처음 탄 사람의 어떤 설렘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은 계속 자전거를 계속 저렇게 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느끼게 하는 그랬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선명하게 좀 더 드러냈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막 빵빵 터지고 웃는 장면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닌데 그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처음 자전거를 타고 그 불편한 어떤 조금은 좀 의자가 이렇게 좁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요? 남자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신 뭐 자전거 메신저 분과 리슨 투 더 시티라는 단체를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사실은 이 도시에서 자전거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왜 자전거를 타는 게 도시에서 어려운가를 조연출분이 자전거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렵다는 걸 깨닫고 사실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장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자전거 타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로만 자전거 좀 타기 위험하다 이랬는데 그걸 딱 정말 한 화면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예. 다른 장면은 혹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작품에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크리티컬 매스인데 저기 크리티컬 매스가 뜻이 있었는데 임계점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자, 크리티컬 매스가 여기에 이제 발발이 이제 연출하신 분들이 함께 이 발발이를 통해서 이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광화문 한복판 많은 차가 다니는 그 길들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우울하다거나 뭐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차들이 없어지면서 조금씩 없어지면서 저렇게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저 도시, 저 거리를 가득 메울 것 같다라는 어떤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발바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자전거 같이 타는 소모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모여서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고 산을 타고 뭐 국도를 종주하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자전거 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네, 맞아요. 진짜 그 지점이 사실 이 영화가 자전거를 다루는 굉장히 특별한 시선을 담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 같은 게 자전거를 저도 타긴 하는데 도로를 웬만하면 가기 싫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로를 되찾자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사실 좀 충격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저도 이제 자전거는 약간 취미생활 뭐 이렇게 뭐 환경을 위해서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자전거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도시 또는 어떤 이런 어떤 도로 정책까지를 바꿔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제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결국에 자전거를 통해서 녹색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헛된 말일 뿐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동차로 상징되는 그 빠르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는가까지도 얘기하고 있던 영화가 아니었나. 그 어떤 전문가가 맞아요.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그 부분 인상적이어 적어놨는데 김남석이라고 하는 교통물류학 전문가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요, 자전거를 타기 쉽게 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어야 돼요. 그게 교통이라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캠페인, 홍보, 자전거 날 행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전거 수단 분담료 올리겠다? 예산 낭비예요. 완전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매스되지 않으면은 자전거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자전거 많이 타면 녹색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졌다고 바뀐 건 뭐냐면은 오히려 멀쩡한 강 파헤쳐갖고 자전거길 만든 거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환경이 파괴될 뿐이고 깨끗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여야 된다는 발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화두를 던져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의 어떤 말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렬한 환타지를 좀 던져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정말 촬영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있잖아요. 일단 저의 그 촬영과 정말 180도 다르고. 그건 아니죠. 뭐 촬영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현장에서 뭐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는 이런 어떤 촬영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장면 한 장면 한 컷 한 컷에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있구나라는 어떤 좀 생각이 들면서 촬영에 공이 장난 아니구나. 다음에 나도 촬영을 서울 영상 집단 분들에게 맡겨야 하나 뭐 이런. 사실 저희가 2회 때 네가 필요해를 리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가 필요해는 정말 대단한 게 카메라가 울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정말 촬영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런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야구를 흔히 빗대서 시간 제한 없는 스포츠의 묘미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촬영이라는 게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이 있는 스포츠에 비교할 수 있는데 왜냐면 시의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순간을 놓치느냐 담아내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 시간 제한 없는 다큐 촬영의 묘미, 미학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전경을 찍는다.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고 저런 화면을 저렇게 찍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답답한 도시를 정말 촬영으로 딱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보면
이 도시 왜 이렇게 답답해? 내가 살고 있던 서울이 이렇게 답답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순간 아유 이렇게 이제 답답해.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지? 아마 이런 맞아. 생각을 네. 하게 되실 겁니다. 수목 감독님이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관객은 전 세계 전 세계 시민들 저번에 나바로보다 더 거쳤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지만 도시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도시를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속도는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뭐 국가, 어떤 지역,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보고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저도 처음에는 이 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자전거를 여가로 즐긴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느리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저렇게 느리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느리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를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흘러가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뒤집어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뭐 다른 작품들도 물론 뭐 유희를 위해서 혹은 감동을 위해서 여러 번씩 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이 영화는 정말 두고 몇 번을 보더라도 얘기할 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뭐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오바해서 안 하는데, 이 영화는 약간 그냥 볼수록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좀 계속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목 감독님이 다른 작품 칭찬하는 것도 좀 처음 듣는 것 같긴 해요. 편집해 주시는 거죠? 다른 작품 많이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되는 걸로 알고 그럼 지금 뭐 여담이지만 이 작품을 연출하신 공미영 감독이 정말 삶과 영화가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양반이다. 감독이 대단하네요. 일단 뭐 작품도 작품인데 일단 감독이 대단하고, 예전에 만들었던 술자리 다큐에서는 정말 일치된 또 삶을 이렇게 정말 사셨는데. 애주가란 이런 것이다를 딱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술자리 다큐는 공명 감독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애주가 공명 감독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작이 된 게, 저는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의 넘버원 작품 중에 하나가 또 그 술자리 다큐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네. 그렇죠. DVD는 서울 영상 집단에 늘 비치되어 있으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좋아하는 감독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전거를 통해서 도시를 분석하고, 도시를 넘어서서 도시를 만든 사람들도 분석하고, 도시를 만든 국가도 분석하고, 도시를 만든 역사도 분석하고,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까지도 분석하고,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굉장한 영화라고 막 이렇게 정리가 진짜 안 된다 이 영화는. 근데 정리를 잘 하셨어요. 거기에서 사회를 어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혁명적인 영화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전거 도시는 느림으로써 혁명할 수 있다라는 걸 던져줘요. 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더 약하고 더 느린 방법으로 변혁할 수 있다라는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던져주지 않나. 그리고 저는 제가 말했지만 너무 거창하긴 하네. 느린 사회를 한번 다시 꿈꾸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크라잉넛 노래 가사 중에도 있지만 차 있으면 빨리 가긴 해요. 그렇죠? 근데 차가 없어도 좀 빨리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길은 다 자동차가 점거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서 차를 살 수 없고, 돈이 없는데 살 수 있는 건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네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네, 그런 세상을 자전거 도시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전거 도시
다큐랑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꼭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큐랑 프리뷰 앞으로도 1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응 좋으면 다른 작품들도 조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손 감독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목소리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아이고 마지막에 되니까 또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의외로 목도 조금 얘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의외로. 목캔디 힘 아니에요 그냥? 아 그런가요? 목캔디 많이 드시라고요.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